컴퓨터를 계속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컴퓨터가 느려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되냐면 하드디스크나 데이터 최적화해야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 데이터 조각들을 잘 정리해서 모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최적화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버퍼링 상태에 들어가면 그런 방식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필요한 생각은 무엇?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봐도 되는 거, 이건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퍼링 싱킹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점점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불안해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발전된 인공기술을 이용해서 빠르게 답을 찾는 데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진 차별화된 능력인 생각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인간의 생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인공지능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식을 충분히 사용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버퍼링 띵킹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요. 인간은 인류 진화의 역사상 단 한 번도 빅데이터라는 걸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굉장히 큰 데이터를 가지고 누군가가 이것 좀 봐줘 그러면 뭐 이걸 내가 다 보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인간은 스몰 데이터를 가지고도 꽤 괜찮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놀라운 생각들을 그런 걸 해온 존재거든요. 그런 생각, 그런 깊은 생각을 가능하게 한 게 제가 보기에는 버퍼링 상태를 잘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뇌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야 뇌가 충분히 정보를 처리하고 거기에서 깊게 혹은 중요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 시간을 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퍼링 싱킹이란 무엇인가요? 이게 버퍼링이라는 단어가 딱 들으시면 그 버벅거리는 거 혹은 머뭇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기획회의 혹은 아이디어 회의를 하실 때 갑자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조용해지는 경험 아마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버퍼링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꺼내기도 하죠. 우리 인간의 뇌는 그런 상태를 통해서 놀라운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 생각이 안 나고 조용해지면 잠깐만 빨리 검색해봐.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물어봐 해서 거기서 결과물을 추출해요. 근데 그건 이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출하기 시작하면 A팀에서 한 결과, B팀에서 한 결과, C팀에서 한 결과가 다 비슷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무언가 차별화된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퍼링 상태를 충분히 이용하는 사고방식, 버퍼링 띵킹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버퍼링 싱킹이 오히려 두뇌를 빨라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버퍼링 상태가 없으면 우리 뇌가 오히려 느려지고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이건 컴퓨터나 스마트폰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를 계속 오래 그냥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컴퓨터가 느려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럴 때 뭐 해야 되냐면 하드디스크나 데이터 최적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진 막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 데이터 조각들을 잘 모으는 거죠. 잘 정리해서 모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최적화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버퍼링 상태에 들어가면 그런 방식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지금 필요한 생각은 무엇?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봐도 되는 거, 이건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최적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하는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빠르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같은 작업을 해도 더 괜찮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어서 버퍼링 싱킹이 도움이 될까요? 돈 많이 버는데 버퍼링 상태 되게 중요합니다. 버퍼링 띵킹을 보시면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부자들 거의 대부분 버퍼링 상태를 즐겨왔습니다.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랬냐면 기회는 많다. 중요한 건 성급하게 뛰어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을 조금 천천히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걸을 건 거르고 그 다음에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요, 아예 1년에 일주일씩 생각 주간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오로지 그때는 업무를 하지 않고 생각만 합니다. 자기가 읽고 싶었던 책도 가지고 가고 사색을 즐기는 거죠. 그런 버퍼링 상태를 통해서 아주 새로운 생각들을 빌 게이츠가 해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1년에 일주일을 그냥 통째로 빼서 생각 주간이라는 걸 가지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만 그런 상태를 즐기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 쌓이면 52주니까 50시간에서 100시간 동안 그런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거의 일주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버퍼링 상태를 충분히 이용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돈을 버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고수들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수들은요, 충동적인 결정을 잘 안 하거든요. 일단 그 다음에 판단을 빠르게 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감정에 휩쓸린 판단을 하기보다는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네 번째는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서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는 얘기죠. 고수들의 전략이라는 게 어찌 보면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서 잘 사용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버퍼링 상태를 즐기시면서 이런 방법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쁘다는 사람들은 진짜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착각일 가능성이 커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 분명히 시간이 있는데 머릿속이 꽉 차 있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일을 막 하면서 아직 끝내지도 않았는데 다음 걸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 너무 정신없는데 하면서 바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급한 거에 쫓기는 상태를 방지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일정이 여러 개 있다고 해도요, 다 시급을 다투는 일은 대부분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금 여유롭게 버퍼링 상태를 즐기시면서 중요도에 따라서 배분을 하시는 게 사실은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이죠.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기 때문에 막 쫓기는 느낌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나 너무 바쁜데 이런 생각을 조금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챌린지북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 긴급함의 착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긴급함의 착각에서만 벗어나도 훨씬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들은 바쁘다라는 말을 일종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나 너무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나 방해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용도로 일부러 쓰신다면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도라면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정말 바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내가 정확하게 뭐 때문에 바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들여다볼 시간을 따로 마련합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 바쁘지? 나 너무 바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니야 나 요즘 이런 걸 하고 있어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복잡하고 꼬였다고 생각될 때 버퍼링 싱킹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복잡하고 꼬였다는 생각은 언제 들을까를 한번 제가 떠올려 봤는데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해결은 안 되고 있고, 감정은 굉장히 막 복잡하고 어지럽고 방향이 안 보이면 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조바심을 냅니다. 조바심을 내면 생각이 급해진다는 거거든요. 여유를 가질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 버퍼링 상태를 조금 가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약간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지금 당장 결론을 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꼬여 있을 때는 바로 결론을 내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마음이 바빠지느냐? 야, 이거 빨리 다 정확하게 정리하고 풀어가지고 답을 내야 돼. 아니요, 답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없습니다. 복잡한 문제는 그만큼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답을 내는 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출발하자는 얘기죠. 그것만 해도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옆에 계신 분들이 좀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가 막 너무 조바심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슬쩍 그거 꼭 지금 답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마디만 던져주셔도, 왜냐하면 조바심 내는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옆에서 그렇게 한마디 딱 던져주면 그렇지, 이게 지금
5분 내로 답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작은 여유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렇게 여유를 가지시게 되면 사람들이 문제 자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냥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정보에 휩쓸리거나 감정 상태에 의해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꼬인 매듭을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게 약간 중요한데요. 이성적인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한테 맞는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줘도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결정해요. 그럼 둘 다 이성적인 결정이냐? 아니요. 자기한테 맞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A가 훨씬 좋을 수 있고 누군가는 B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도 누군가는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서 차를 고르시고요. 누군가는 승차감에 초점을 맞춰서 고르시고 누군가는 연비에 맞춰서 차를 고르시죠. 왜냐하면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최적화된 결정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결정의 과정을 들여다보시면 그 다음번에 더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좀 사용하셔서 잘 주무시는 게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 조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버퍼링 상태도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